여러분, 우리 주변 세상은 온통 파동으로 가득 차 있죠? 그런데 왜 하필 파동일까요? 왜 다른 모양이 아니고요? 오늘 파동의 구조적 필연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그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마 익숙했던 모든 게 좀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. 자,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중심에는요,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. 왜 파동?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부드러운 사인파가 마치 우주가 가장 사랑하는 패턴처럼 보이는 걸까요? 우리가 듣는 소리부터 저 멀리서 오는 별빛까지 정말 모든 게 이 물결 모양을 따르고 있잖아요. 아니, 우주는 대체 왜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이 한 가지 모양만 반복해서 쓰는 걸까요? 신기하지 않으세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듣는 소리, 보는 빛, 매일 쓰는 교류 전기, 라디오 신호, 심지어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보는 JPG 이미지 파일까지도요.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바로 이 파동이 숨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거죠. 자, 그럼 지금까지는 이건 어떻게 설명해 왔는지 한번 볼까요? 보통 수학으로 설명을 하는데요. 이게 굉장히 강력하긴 한데 사실 속 시원하게 왜? 라는 질문에 답을 주지는 못했어요. 그게 바로 풀이의 분석이라는 건데요.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신호라도 결국엔 단순한 사인파들을 여러 개 합친 것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분이나 직교성 같은 어려운 개념들이 어떻게 파동으로 분해하는지는 알려주지만 왜 애초에 파동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풀이의 분석이라는 게 결과는 딱딱 내주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잘 와닿지 않는 뭐랄까 거대한 수학적 블랙박스 같은 느낌인 거죠. 왜 파동이 필연적인지에 대한 속 시원한 설명은 아닌 셈이에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는요,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. 복잡한 미적분 같은 거 다 치우고요, 오직 아주 간단한 기하학 하나로 이 모든 걸 설명해냅니다. 이 차이를 좀 보세요. 왼쪽에 복잡한 미적분, 무한급수 이런 것들 대신에 오른쪽을 보세요. 아주 단순한 기하학, 그리고 대칭규칙.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.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출발점으로 가볼까요? 모든 것은 이산적 슬롯이라는 아주 작은 단위와 그걸 지배하는 딱 하나의 규칙에서 시작됩니다. 여기 그림을 좀 보세요. 모든 건 정말 여기서부터 시작돼요. A와 C라는 두 점이 있고 그 사이에 텅 빈 공간이 있죠? 이걸 그냥 슬롯이라고 부를 겁니다. 진짜 간단하죠? 그리고 이 슬롯에는요, 정말 막강한 규칙이 하나 적용되는데요. 바로 중간점 강제 원리라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 이 빈 공간을 가장 완벽하게,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채울 수 있는 점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. 바로 정확한 중간 지점이에요. 다른 건 안 돼요. 오직 중간점만 허용되는 거죠. 왜 그럴까요? 만약에 중간이 아니라 살짝 빗나간 점이 이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대칭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. 양쪽 끝점과의 거리가 달라지니까요. 그래서 이 시스템은 그런 점들을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강제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진짜 재밌어집니다. 이 간단한 중간만 된다는 규칙 하나가 도대체 어떻게 온 우주에 가득한 파동을 만들어내는 걸까요? 한번 따라가 보시죠. 바로 여기가 이 설명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. 자, 첫 번째 슬롯에 중간점이 하나 딱 정해졌죠? 이제 그 옆에 똑같은 간격으로 두 번째 슬롯을 놓습니다. 그러면 이 두 번째 중간점은요, 첫 번째 점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살짝 비틀어진, 즉 회전한 위치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게 돼요.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. 세 번째 점은 두 번째 점에서 또 회전하고, 네 번째는 세 번째에서 또 회전하고, 이 점들을 쭉 이으면 뭐가 보일까요? 네, 바로 완벽한 파동이 그려지는 겁니다. 이 작은 규칙 하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거대한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죠. 이걸 바로 슬롯 주파수 등가성이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선 슬롯들은 구조적으로 파동과 똑같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이 슬롯들 사이의 간격 있죠? 이게 바로 파동의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. 간격이 좁으면 주파수가 높은 파동, 간격이 넓으면 주파수가 낮은 파동이 되는 거죠. 원본 자료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걸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. 따라서 주파수는 분석적 가정이 아니라 이산적 기하학의 결과로 나타난다.
다시 말해서 주파수라는 건 수학자들이 계산하기 편하려고 만든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이 단순한 슬롯 구조에서부터 저절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죠. 왜 이 과정이 그냥 가능하다 수준을 넘어서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말이에요. 마지막으로 하나의 제약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. 바로 위상 닫힘이라는 건데요. 말이 좀 어렵죠. 쉽게 말하면 패턴이 완성되려면 시작점으로 완벽하게 되돌아와서 고리를 딱 닫아야 한다는 거예요. 생각해 보세요. 기찻길을 까는데 이게 중간에 뚝 끊기면 안 되잖아요. 반드시 출발했던 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완벽한 순환선을 만들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처럼요. 이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그럼 이 필연적인 논리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대칭이라는 규칙 때문에 각 슬롯에는 유일한 중간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둘째, 이 슬롯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이면서 중간점들이 파동처럼 회전하도록 강제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전체 패턴이 빈틈없이 딱 맞아떨어지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, 여러분. 주기적인 파동은 우리가 계산하기 편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대칭과 이산성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규칙에서부터 피할 수 없이 튀어나오는 구조적인 필연 그 자체라는 겁니다.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이렇게나 단순한 대칭 규칙이 우주의 기본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파동을 만들어낸다면 과연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근본적인 패턴은 무엇이 있을까요? 이 자료에서 4차 행여 같은 더 깊은 개념을 실적 암시하는 것처럼요.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못한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규칙들로 짜인 거대한 교양곡일지도 모릅니다.